네, 마켓 파노라마 함께 할 거고요. 먼저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마감을 했고 오늘 국내 증시 출발 함께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물이 1.26% 상승입니다. 근데 좀 긍정적인 양호한 모습이고요. 코로와 EWY도 플러스권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주고 LS증권 경영전략 부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간밤에 그 속보들 참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네. 트럼프의 연준 흔들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뉴욕 증시 상승입니다. 이번 수사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조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지 많이들 좀 궁금해하시고 또 이번 주에는 또 주요한 물가 지표도 또 발표가 나오죠.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장에서는 초반에는 간밤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불확실성 내지는 어떤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훼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로 좀 하락 출발했지만 결국엔 또 상승 마감한 이유는 폴린 마켓 상으로도 그런데 파월이 뭐 소위 말해서 쫓겨난다 아니면 사임을 한다 임기를 못 채운다라는 거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나 심리는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금의 액션은 다소 비정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도 자꾸 어떤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기보다는 연준 의장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강한 자기 어필에 가까운 그런 액션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FOMC를 앞두고 그리고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2월, 5월 빼고 한 4번의 FOMC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마다 노이즈, 이런 정도의 소음 효과는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FOMC쯤 때마다. 네, 뭐 계속 네네.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데이터에 의존해서 연준 FOMC는 어떤 금리 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오히려 더 상반기보단 하반기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정치적인 어떤 공격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무엇보다 지난주에 나왔었던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이 예상보다는 안정을 찾다 보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뒤로 밀렸거든요. 그렇다고 시장이 무너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경기의 둔화 리스크가 오히려 줄어들었고 지금 AI 생산성이라든지 고용 없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이 붕괴되지 않는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시장이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특히나 이제 물가 지표가 나올 텐데 네. 일단 컨센서스 상으로는 전월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 같다. 예. 네, 한 2.7% 전년 대비로. 그렇게 보면 한 3% 이하의 수준에서 물가가 크게 앙등하지 않는 그런 시장을 괴롭히지 않는 수준일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셧다운으로 인해서 저번에 주거비가 소위 말해서 제로로 반영이 되는 리스크 어떤 해프닝도 있었기 때문에 물가 수준 자체에 대한 부담을 갖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3% 이하로 그리고 전월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나온다면 시장의 최근의 이 분위기를 흐트러뜨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트러블로 바꿔야 될 것 같다. 트러블. 국제적인 트러블 메이커. 네. 트럼블? 뭐, 이렇게. 네네. 예. 네. 자, 시장을 괴롭히는 정도의 CPI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셨고요. 자, 이번에 이제 파월 때리기는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연준 의장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맞아요. 것을 자기의 의견을 좀 피력하는 맞습니다. 계속 뉘앙스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럼 트럼프 네. 대통령의 좀 주요한 그런 정책 중에 하나. 경기 활성화 기대가 이쪽을 조금 더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내부보단 외부의 적을 만들면서 내부를 단속시켰잖아요. 결집을 시켰잖아요. 이를테면 관세라든지 이런 어떤 대외 무역 내지는 이제 밸류 체인의 변화를 갖고 가는 거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는 조금 더 와닿는 정책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번 주에 나왔었던 얘기가 2,000빌리언, 그러니까 뭐 정부 기관을 통해서 이 모기지 금리를 좀 낮추는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시장에서는 그래도 장기물 중심으로는 안정을 찾았다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실질 소득이 낮아지는 효과로 인해서 소비의 어떤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뭐 신용카드의 연체 그 할부 금리라든지 자동차 할부 금리 더불어서 어떤 주택 금리를 낮추면서 주택 활성화 정책 이 말은 이제 어떤 전체적인 부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양적 완화 뭐 정도로 약간은 보면 백악관발 양적 완화 이렇게도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시장은 좀 양호한. 네, 영향으로. 그래서 그 뭐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내지는 뭐 이를테면 뭐 주택 구매 기관 투자자들이 주택 구매하는 걸 좀 막는다라는 건 가격을 올리는 거를 좀 통제하겠다. 더불어서 금리를 낮추면서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거나 내지는 어떤 주택 건설 업체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공급을 늘리게 되면 성장률이 늘어나는과 동시에 공급이 늘리면 가격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런 효과를 가져가면서 이 소위 말하는 중간선거용 정책을 내고 있는 거죠. 딱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준다? 그 어느 나라나 표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중간선거가 올해 11월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의 어떤 규제 완화 내지는 어떤 그 경기 부양책이 계속 껌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용 정책이 11월까지 계속 간간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걸 좋게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어떤 산업이나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이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논란 내지는 4년 차까지 1, 2, 3년, 3개년이 상승을 했는데 4개년, 그러니까 4연속 상승은 많진 않았거든요. IT 버블 때나 봤었기 때문에 과연 4년 차. 예, 그러니까 4개년 연속 상승. 네, 예, 네. 이게 좀 쉽지 않은 거긴 하거든요, 미국도. 근데 4개년 연속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센티멘트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2026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강 세장의 4년 차입니다. 어떻게 될지 계속 좀 모시면서 얘기를 듣고 싶어요. 예. 근데 이제 환율이 참 우리를 계속 좀 신경 쓰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살펴볼 텐데요. 구두 개입 후에 처음으로 1,460원 선 돌파. 이제 뭐 벌써 뭐 약발이 떨어졌나라고 하는데 이제 코스피 불장에도 8일째 환율 상승이고요. 이러다가 뭐 1,500원 넘어설까 하는 움직임 봐야 됩니까? 이게 환율이 어느새 진짜 1,400 중후반 이제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이 1,400원 밑에 내지는 1,300원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언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게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최근에 이제 26년만 놓고 보면 달러가 올라오긴 했어요. 간밤에 좀 하락은 했지만 한 1% 정도 올라와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것보다 원달러 환율이 더 올랐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원화가 더 약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 주만 놓고 보면은 한은의 정책,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과연 금리를 내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금리를 못 내린다라는 거는 물론 금리를 내리게 되면 더 환율이 더 치솟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금리를 내리는 방향성이 이런 거죠. 환율에 대한 고민보다 지금 금리를 내리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대적인 성장률에서는 오히려 달러보다 강세를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금리를 내리기에도 사실 여러 대내외적인 여건이 금리 동결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는 돈이 풀리더라도 생산성 있는 쪽에 돈이 풀리면 되는데 일부 어떤 소비 지원책이라든지 내지는 비생산적인 자산인 부동산으로 자금이 가게 되면 물가 기대치만 높이고 성장으로의 어떤 자금 순환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게 사실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환율, 금리 차 때문에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 한은도 금리를 내리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과연 대내적으로 내수나 내지는 수출이 일부 기업으로만 가던 게 다른 기업까지 확산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어쨌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그리고 일부 최근에는 자동차가 붙으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 가주면서 시장이 가는 거는 맞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로 대비되는 원화로 대비되는 한국의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는 것에 대한 베팅이다.
그래서 뭐 당장 1,500원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못 드리는 게 1,500원으로 갈 것 같으면 지금 네. 강력한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지는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고환율이 고착화되는 모습은 당장 우리가 풀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조금 뭐랄까요? 기대되는 하반기 가서야 원화가 신압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에는 한 1,400원 중후반에 고환율이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400원대 중후반에 고환율 시대의 안전투자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예. 자, 마지막으로요. 이번 주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와 관련한 포인트들 쏙쏙 뽑아주시죠.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작년 4분기보다 내려왔지만 그래도 IT의 성장성은 시장 내에서 다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거의 2배 이상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시장 대비 보여주기 때문에 빅테크 중심의 성장이 여전하구나라는 안도 심리가 있을 수 있고 더불어서 이제 그 금융주 위주의 실적이 먼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국의 금융권 그리고 레버리지가 생각보다 안정적이고 이제 앞으로 대출 브로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까지 합쳐진다면 경기 사이클의 후반의 확장기가 더 가능한 상황으로 시장은 센티멘트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주와 이를테면 빅테크 중심의 상승의 어떤 선순환이 미국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LS증권 신중호 경영전략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아침 날씨 추운데 또 눈길 조심하세요. 네. 같이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